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어땠는지 글로벌 원샷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가 또다시 짙게 드리워진 매크로의 그림자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06%, 이로써 5거래의 연속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모두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베이지북에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고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인데요. 베이지북에 약간은 부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멀어지는 듯한 베이지북의 경기 평가가 있었고, 더불어서 국채 입찰의 한 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틀 동안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5조 원가량의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입찰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고 3대 지수의 모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도 0.5% 상승했다는 점, 오늘 또 한 차례 환율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미국은 원자력 워킹그룹을 신설한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특히 SMR 배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간밤에 미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진 않았고요.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ESS 관련 기업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UBS의 평가가 좀 영향을 더 크게 미친 것 같은데, AI 붐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서 플러스 에너지 같은 종목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다소간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2.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클리블랜드 연은의 총재, 메스터 총재의 후임이 발표가 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베스 헤맥이 발표가 됐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유리천장을 깼다라는 평가를 받는 여성 임원이기도 했던 헤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에 79.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실적을 하루 앞두고 계속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50달러가량 높게 잡아보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외에도 AI 관련주로서 C3 AI가 간밤에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가이던스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잡았고, 나아가서 매출과 EPS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급등세 나왔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극도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나홀로 독야청청 빛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상승폭 자체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헤지펀드 사들이 M7에 대한 익스포저가 20.7%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7 종목의 매수가 굉장히 큰 비중이 쏠려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쏠림 현상이 기타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빅스 지수가 아주 높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10% 넘게 올랐다라는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만큼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훈풍이 어디까지 과연 이끌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극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매크로의 그림자입니다. 베이지북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물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는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시장도 여전히 견고하고, 무엇보다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가세를 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전망을 내놨다라는 점이 앞으로 연준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만한 베이지북의 내용이 담겼고요. 더불어서 7년물 국채 입찰도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점, 국채금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주요국 ETF가 동반 급락세를 보였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넘게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아이쉐어즈 MSCI 한국 ETF, 그리고 대만 ETF가 동반으로 2% 넘게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또 한 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하시고 오늘장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나는 괜찮아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학 투자자 보유 규모에서 테슬라가 원래 1위였는데 그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엔비디아의 모습 우리가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간밤 종가가 1,148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제 1,150달러도 목전에 두고 있고 애플과 시총 격차는 1,000억 달러도 나지 않습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시총 2위에 올라설 수 있을지를 바라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컨센서스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상향 흐름으로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숫자로서 증명을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과 AI 사이클을 비교하는 흐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던가 아마존, 구글을 필두로 하는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과 AI 사이클을 비교했을 때 이 전의 사이클이 1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을 비교를 하면 AI 사이클은 이제 겨우 2년 차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인데요. 먼로 파트너스의 닉 그리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1년 동안 이뤄냈던 주가의 성장은 숫자로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수직 상승을 이어가진 못할지라도 완만한 성장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성장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을 포인트 삼아서 볼까요? 삼성전자와 주도주 랠리라는 KB증권의 재미있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하루 좀 크게 쉬어갔습니다. 엔비디아의 랠리에서 파생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포인트는 HBM일 텐데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약간 고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주가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KB증권의 자료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 구간 동안 오히려 다른 섹터에서 주도주 랠리가 펼쳐졌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조선과 그 하단의 기계 섹터가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는 자동차, 정유화학, 화장품, 헬스케어, 2차 전지 그리고 작게는 메타버스까지 다른 주도군이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KB증권은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소비와 경기 민감주, 금융 섹터와 경기 소비재 섹터가 되겠죠. 그리고 R&D 투자주, 우주항공과 AI 투자 쪽에도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KB증권의 이러한 섹터들과 함께 또 한 번 다른 주도주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다소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미증시의 관건은 금요일 밤에 나오게 될 PC 물가지수가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시장에선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될까 더욱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먼저 빠져서 오히려 오늘은 조금 선방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원샷 보면서 국내 파트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굉장히 부진했죠. 양장 나란히 빠졌고 1%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나스닥 지수 17,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엔비디아는 더 강력한 움직임 1,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실 다우가 밀렸지만 우리가 또 양봉 룩을 통해 나스닥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의 무게중심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을 이 시간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진 않았던 흐름이었고요. 반전 없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하락 원인을 체크해 볼 건데요. 환율 올라가면서 양시장에서 외국인들 크게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1조 5천억 원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코스피에서만 1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안에서도 순환매 양상은 계속 포착이 됐는데요.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수출 모멘텀 다시 한번 5월 중순까지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한중일 교류 협력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추가가 되면서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특히 선케어 중심으로 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소형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바이오 종목들의 경우에는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양상이죠.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바이오 USA, 아스코 이제 시작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학회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 전날 강했다면 이번에는
침에 관련한 종목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피플바이오, 샤페론 중심으로 한 상한가 움직임, 바이오 투심에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강했고요. 또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칠러 종목들 어찌 보면 이전에는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었었죠. 그 안에서도 세분화되면서 종목들의 편차가 좀 다르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오히려 이 칠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AI 스토리가 붙으면서 전력과 관련된 키워드, 냉각 시스템에 편입이 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GST, 유니셈, 워트 강세였습니다. 반면 전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고공행진을 보였는데 장 초반 특히 개장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는데 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의 변동성을 가장 가중시켰던 섹터였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위쪽으로 상승 움직임,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2%로 종가 확인이 됐고 삼화전기 마이너스 10%의 약세, 시간의 거래에서까지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오늘 정규장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매크로적으로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사실 우리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많은 증권가에서도 많이 달렸으니까 쉴 때가 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오를 때에도 그렇게 강하지 못했죠. 글로벌 증시 대비 좀 소외받았던 5월인데 어제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더욱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5월 외국인들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아직 한 달을 꽉 채우진 않았지만 5월 29일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국장을 이탈했다라는 해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보면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조 5천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간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1조 1천억 원 정도 한 주 동안 월화수 파는 모습이 관찰됐고요. 5월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사들이는 모습이 관찰됐던 이 거래소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월간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7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에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 꾸준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누적됐던 우리 시장은 어땠을까 보면 여전히 19조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20조 원 넘었었던 4월의 성적표에서 지금 5월 들어서면서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옆으로는 코스피 선물이 아니라 코스닥으로 제가 정정드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번 주 들어서면서 특히 더 감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난주까지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강하게 쏟아졌고 이번 주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뒷받침했지만 결국은 시장을 팔고 있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어제만 놓고 본다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금리 4.5%가량 올라가면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좀 가려졌었지만 우리 시장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옆에 표시된 4.6%는 앞서 뉴욕 파트에서 보신 것처럼 간밤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오른 현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표 발표에 대한 경계감 자리하고 있죠. 또 국채 입찰 수요가 단기물로 중심으로 봤을 때 부진하다는 점도 국채 수요를 떨어뜨리면서 가격 하락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고금리 압박이 다시 5월 말에 지금 시장에 들이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강달러, 고금리, 고환율. 어제 한번 다시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오후장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왔던 시각도 이 강달러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후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BOJ 아다치 위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기상조의 금리 인상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월 13일, 14일 BOJ 회의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완화책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경계적으로 긴축적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N고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거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이렇게 돼야 달러도 좀 안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을 말하면서 금리 인상을 경계해야 된다는 멘트 자체 결국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더 이끌고 가겠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N달러 환율 154엔, 157엔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원화 약세를 기인하는 재료로 작용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쪽으로서의 이 환율 쪽에서는 일본 쪽의 이슈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금리는 미국 지표에 달려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펀더멘털적인 외의 요인으로 본다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크고요. MSCI 5월 말 31일 기준으로 정기 리뷰 적용일인데 여기에서 편입되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순매도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어서 종목 안에서의 변동성 크고 지수 쪽에서의 변동성도
내용도 수급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개별적으로는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 노조파업, 창사 이래 최초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 확인됐고요. 외국인이 다 나흘째 대량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유로는 2차 전지가 이틀째 조정을 받았는데 이쪽에서 외국인의 자금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화학,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다. 지금 계속 해증으로 수요가 약한데 설비 투자 계속 유지하네. 이 부분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재료, 종목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지정학적 리스크, 수급, 더불어 펀더멘탈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구간 안에서 5월 말 이제 6월로 접어드는 이 5월 마지막 주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사실 5월을 한 달 놓고 본다면 어제 흔들렸던 삼성전자가 5월 내내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강했던 건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수출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가 발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계속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그럼 5월에 누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잘 달렸느냐? 결국은 전력에너지원, 화장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이 두 섹터가 다 흔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월간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YTD 다 너무나 강하게 올라왔고요.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존재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관련해서 종목들의 이 확산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이쪽으로 변압기, 전선, 신재생, 원전 다 빠졌고요. HVAC 그러니까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칠러 쪽 새로운 뉴페죠. 이쪽만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흔들리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전력 에너지원과 관련된 이슈에 시장은 여전히 관심을 갖게 될지는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있는 이 키워드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지 아니면 이조차도 지금 반도체 섹터 전반에 걸쳐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다소 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HBM 그리고 밸류체인 안에 유리기판 그리고 새롭게 AI 전력 에너지원에 등장을 하고 있는 칠러, 스크러버 같은 반도체 장비 쪽까지 이쪽은 좀 살아남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어제 들린 내용에 따르면 이 미국의 소재 기업인 코닝 유리기판 사업을 한국에서 확대한다. 삼성의 폴더블 쪽으로도 밴더블 글라스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인데요. 충남 아산에 제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반영되면서 유리기판을 좀 자극하는 뉴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막판에 가서는 시장과 함께 흔들리긴 했지만 이들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살아남을지 보셔야겠고요. 앞서서 칠러 쪽은 살펴드렸던 내용입니다. LG전자 쪽에서 미국 데이터 센터향으로 냉각 시스템 공급한다라는 단독 보도 내용과 함께 새롭게 AI 스토리가 붙으면서 칠러 스크러버 반도체 장비 쪽으로 온도 제어 조절을 하는 온도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장비사들이 다 같이 어제 재평가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유니셈, 워트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속에 추가 시세 연속성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유리기판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이슈에 더욱더 주목하게 될까를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네이버 웹툰 미국 나스닥 상장과 관련한 내용이 다음 달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웹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오늘 시장 안에 선방하게 될지는 보셔야겠고요. 전력에너지원과 함께 화장품주가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 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도 올랐습니다. 다만 내러티브가 워낙 강하고 수출 지표가 탄탄했던 이 두 섹터인데요.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이 두 섹터마저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시장에 좀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큽니다. 잠시 후 변동성 체크해 드릴게요. 증권가의 시각은 계속해서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강했던 PNT도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는데 워낙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담지는 못했고요. 그 밖에 증권가에서 하반기에는 조선주들을 워낙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쉬었던 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 현대중공업까지 KB에서 모두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건 수주 목표 너무 잘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숫자로 확인하는 원년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이 와중에도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화장품주의 변동성 안에 대장주가 잘 지켜낼지 보셔야겠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하향 조정이 있었어요. 투자 실적 걷어들이는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각에 지금 불안한 움직임 안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 더 크게 반응할 심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당점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